안녕하세요. 사이다 면접의 저자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2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교육감의 신년사 문서는 총 5페이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2 경기교육의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공부 방법과 연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교육이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2022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가 큰 울음으로 세상을 깨우고 벅찬 희망으로 세상을 채워줄 것을 기원합니다.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찬 한 해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교육의 희망을 놓지 않고 부단히 성장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전례 없던 혼란, 단절, 증오, 절망 속에서 새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계들을 허물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절실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생명, 공존, 협동을 위한 교육 가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지난 2년 동안부터 이 물음표 3개에 주목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례 없던 혼란, 단절, 증오, 절망, 여기에서 우리는 새 가치를 추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가치? 그게 무엇이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팬데믹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의 질문이 있죠? 이거에 대한 답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란, 단절, 증오, 절망 속에서 말 그대로 생명, 함께 공존, 그리고 협동, 이러한 가치, 이 3가치가 아마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3형 가치를 추구했는데 이것을 과연 교육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명, 공존, 협동이 약간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육에서 생명을 위한 교육, 공존과 협동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코로나19 이후 교육은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교육의 목표, 미래 교육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3번째,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페이지에서 중요한 것,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했다. 이 가치는 생명, 공존, 협동, 이러한 가치일 것이다. 이것을 함께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이 시점에 학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일단 생명, 공존, 협동을 위한 교육은 크게 교과 교육하고 교실 교육, 이 2가지로 학급 운영, 그러니까 교실이라고 하면 학급 운영이죠. 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그리고 생명체, 무생물, 환경, 공존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그리고 협동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학급 운영과 교과 지도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만남이 단절되고 또 여지없이 교육의 형태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도입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취해야 될까?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된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을 허물고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 속에서도 인성교육 그리고 협동교육을 추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교육 목표를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게끔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교육의 내용 그리고 실제적인 환경, 공간의 변화, 이 2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교육을 위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교육의 내용 측면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일제식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거나 판서를 하거나 내용 조직을 잘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요, 어디에나 널려 있고 정보는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방법이 바뀌면 공간도 달라져야 되죠.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공간 혁신을 할 수 있을지 그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으실 수 있을까? 사이다 면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이다 면접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목차 26쪽을 보시면 테마 65번 생태, 생명, 감수성 교육, 그리고 인성, 감성 교육 이런 것들 찾아보실 수 있고요. 테마 59번 민주시민, 세계시민, 참정권 교육 이런 것, 테마 64번의 학급 경영 이런 파트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코로나19의 교육 목표 이건 어떻게 살펴보실 수 있냐면은 테마 11번부터 13번 인공지능과 미래교육, 미래 핵심 역량, 학교 공간 혁신 이걸 통해서 2번과 3번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2022 교육 이슈 테마 1번부터 13번까지의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개념과 방안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얻으시고 또 뭐 미래교육 플러스라든지 행복한 교육이라는 잡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 절벽 시대에 맞서서 인공지능의 세계는 확장 가능 세계, 메타버스를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존중하며 더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 더 협동하는 마음 여백을 만들어주며 더 당당하고 스스로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이 세 단락 한번 살펴볼게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환경의 변화와 인구 절벽 시대에 맞서서 가상세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대안이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것을 좀 포괄할 수 있겠죠. 기후의 위기라든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인구 절벽.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학령기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안이 이 가상세계 공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다양한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만 학교를 등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까지 등교를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교육의 새로운 형태를요. 자, 그리고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뭐 이거는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쭉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의 기본 골자입니다.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존중하고 공감 능력, 협동하는 마음 당당하고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능동성을 좀 길러주겠다. 이걸 위해 더 정성을 기울이겠다. 여기 선생님들이 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을 더 존중하겠다. 그리고 지도에서 공감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협동할 수 있는 방안, 스스로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인성교육, 감성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당당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면은 뭐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적 능력 이런 것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사이다에서도 인성, 감성, 협동 교육, 그리고 자기주도 능력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관련 테마를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새해 3월 9일에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도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교육청에도 민선 제5기 교육감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치,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을 이루어가려면 더욱 교육 투자를 늘려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 재정을 현재보다 더 과감하게 늘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뭐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서 뭐 교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좀 주목해 볼 것은 선거입니다. 지금 선거가 내년 초반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우리의 그 면접으로 확장을 해보면 선거 연령이 작년부터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는 뭐 시민교육, 그리고 참정권 교육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사이다에서 시민교육과 참정권 교육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으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참정권 교육을 하고 있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교육을 할지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가볼게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교육 여건이 훨씬 좋은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교육비 지출을 과거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예산 당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육 예산은 줄이지 않느냐고 교육 현장을 비판하면서 2022년 예산에서 교부금을 수천억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보장하는 교육 예산의 입법 정신과 합리성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심지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사 예산은 더 필요하냐고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당연히 교사 수도 늘어야 하고 학교 수도 늘어나야 하고 학교 시설도 확대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만한 것은 여기 세 줄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사와 예산이 더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은 여기에 나와 있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 수는 늘어야 되고 학급 수도 늘어야 되고 학교 시설도 확대되어야 된다. 즉 학급당 학생 수를 왜 줄여야 되냐,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 현장의 교육체제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30명부터 많게는 35명까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눈길이 덜 가는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좋았어. 이것을 기회로 한 명의 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을 최소 규모로 줄이고 1:1 맞춤 교육,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적기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치관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으로 개별화 교육, 책임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우리는 우선 교부금법에 내국세의 20.79% 교부율을 최소한도 20.94%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예산을 법으로 정한 입법 정신입니다. 국회는 이 법을 반드시 개정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안입니다. 교육예산은 최소 조건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국방비가 줄었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복지예산이 줄었습니까? 병원과 의료인을 줄였습니까? 경찰서, 소방서, 검사, 판사 수를 줄였습니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교도 여전히 많습니다. 네,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당장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자재 확보하고 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착공을 시작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은 2025년 이후 계속 확대 전체 학교를 스마트 스쿨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모든 학교가 2022년부터 시작하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 정보 교육 인프라 구축, 융복합 교육을 위한 교원의 복수 전공과 재교육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더 과감하게 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교육 재정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네, 교육 재정의 투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살펴볼 거, 뽑아볼 거 한번 보죠. 일단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대요. 호호,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재, 두 번째, 교육 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 교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교육 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블렌디드 러닝 테마 1번에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학생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개별 피드백을 잘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이 뭐냐? 그냥 뜯어서 그린,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 스쿨, 미래형 교육에 아주 적합한, 아주 똑똑한 학교. 그러니까 기자재, 환경, 공간, 그리고 교육의 내용까지 미래형 교육이 딱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말합니다. 이것도 사이다에 잘 나와 있으니 그린 스마트 스쿨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속에서 교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 중요하죠. 고교학점제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의 모든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이거 왜 하려고 하고, 방향은 어떠하고, 그럼 교사인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고교학점제를 공부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도 중요한 거는 환경을 개선한다, 그리고 정보 교육을 한다, 그리고 교원의 복수 전공 제도, 그리고 교원의 재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교사로서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런 내용이 좀 답변에 포함되면 좋겠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정보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일조하겠다, 그리고 복수 전공이나 재교육 같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에 아주 잘 맞는 교사군이라는 어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4페이지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경기교육은 그동안 학생 현장 중심의 혁신학교를 확대했고, 밑줄 치셔야겠죠.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 등 마을 학교가 교육의 변화를 이끌었고, 군서 미래학교, 신난학교 등 교육학과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예체,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고, 2022년부터 시작하는 J캠퍼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선 여러분 혁신학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 신나는 학교, 대안학교, J캠퍼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혁신학교를 확장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원래 혁신공감학교라고 혁신학교 직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약간 맛보는 학교였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로 전환할 경우에 재정 지원 뭐 빵빵하게 해주겠다 적극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혁신학교로 내년부터는 새롭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되게 중요하고요. 혁신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의 변화예요. 수업의 변화. 학생들이 활동을 더 많이 넣고 학생 중심, 학생 주도, 학생 체험형 수업 그리고 학생 중심의 활동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에 발맞춰서 수업 나눔이나 면접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도 학교 외의 배움터인데요. 여기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진로에 관한, 그러니까 꿈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몽실학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제 배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학교의 개념 같은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학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학생들이 학생 주도로 자신의 열정,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다양한 체험을 해보겠다라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모아 반드시 미래 경기교육의 길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교육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공무직원 그리고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희망찬 새해 행복한 꿈과 아름다운 일상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늘 건강히 지내십시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이렇게 마치네요. 자, 여기서 그냥 하나 또 뽑아볼 거 키워드 함께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분이 답변을 짜시면 돼요. 그럼요, 이제 선생님들께 경기도 교육 신년사, 경기교육감 신년사를 통해서 사이다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주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당연히 공부하셔야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꼭 주목해서 무조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찝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경기 정책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의 신년사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시고 다시 한번 뜯어보시고 제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 등으로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청책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